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10월 3일 개천절 오후입니다.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게 없어요. 겁먹으면 안 됩니다. 제가 느끼는 바로는 윤석열의 지지율이 더 떨어질 거 없어요. 악재가 나올 만큼 나왔는데 또 윤석열의 개인 그 말 실수에 의해서 악재가 나오거나 또는 은행에 의해서 악재가 나오면은 모르겠는데 요번에 좌파 민주당 또 진보층까지 저는 모르겠어요. 좌파 민주당 진보층 그 다음에 이준석 패거리들 그 다음에 유승민 지지자들에 의해서 윤석열이 지지율이 아주 급락을 해버리고 갤럽 여론조사 24%가 갔죠. 더 떨어질 거 없어요. 이제부터 윤석열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전선은 확실히 형성된 것 같아요. 전번에 5박 7일 영국과 미국을 갔다 와서 어떻게든 터집을 잡고 어떻게든 윤석열을 무너뜨리려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민주당과 이준석 패거리들은 성공을 했다 하는 건데요.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은 뭐 내년 총선은 대패한다. 필패가 아니라 대패한다는 게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고 유승민도 그런 소리를 하죠. 이준석 그놈아는 지금이라도 윤석열이가 따봉 2개만 주고 받아들여주면은 총선 이긴다고 자기 때문에 이긴다고 또한 지랄 발광할 놈이고 윤석열과 김건희의 모거는 일거수일투족 또는 과거를 파헤치면서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게 들어가죠. 어제 그저께 같은 경우에 국군의 날 경우가 보면은 우리 보통 군에 가면은 상관한테 경례하면 충성하면 쉬어 하고 가죠. 그죠? 지나가는 말로라도 그거 하나 빼먹었다고 연병장에서 장병 쉬어 하는 말 빼먹었다고 그것도 또 참사라고 공격하는 놈들입니다. 그걸 또 받아가지고 이준석 패거리들이 윤석열 바보하고 또 저게 군에다 안 갔다고 면제당해가지고 또 참사를 이루겠다 그러는데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고고TV가 이 영상을 열은 것은 윤석열의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게 없다 하는 것인데요. 윤석열 입장에서 문재인을 잡을지 안 잡을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국힘 내에서는 지금 전선이 불투명해요. 전선이. 그게 이제 그 관료 판검 출신의 명망가 출신의 집단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어렵거나 또는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 웰빙 정당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민주당으로 가보면은 저놈아들은 어렵거든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모든 걸 선동적으로 파퓰리즘에 간다는 거죠. 표만 얻고 보수 정권만 무너뜨리려면은 모든 것을 공작하고 음해하고 네거티브하고 선동질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국힘 내부가 대단히 문제가 있는데요. 이번에 10월 연휴, 1, 2, 3 연휴 때, 유승민이가 갑자기 부각되기 시작하죠. 그죠? 유승민이가 강력한 대치가 들어간 게 맞아요. 제가 유승민의 워딩 하나를 갖다가 집어드렸죠. 윤석열은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하고 거짓말을 양산하는 코미디언이다. 그거로 윤석열과 유승민의 대치는 들어갔고 또 국힘 내부가 또 한 번 파동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해요. 유승민 말로는 자기 말로는 당대표 출마를 결심하지 않았지만은 할 말은 하겠다. 꼭 할 말은 할 때는 하겠다 그러는 것은 당대표 출마 선언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홍준표라는 애가 유승민이가 말이지 내부 총실하고 또 한 번 탄핵을 유도하느냐 직격을 하고 그죠? 이준석은 옆에서 키키덕거리면서 이상한 페이스북을 내고 그러면은
어, 유승민이가 당대표가 되든 안 되든 또 한 번 대파동이 국힘에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전 영상 찍어 드렸고, 이번 영상은 뭘 찍을 거냐 하면은, 그 언론에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는데, 친유 플러스 반윤 대 친윤의 대결이다. 그거 전부 다 꽝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보는 분석으로는. 친유 대 유승민 대 반유승민으로 지금 요번에 선거가 치러질 거예요. 당대표 선거가. 그럼 그때그때 객관적으로 방송을 해드리려 하고, 제가 이 영상을 열은 것은, 저는 요새 와서 그 역사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역사 그 다큐멘터리를 좀 보는데요. 아니,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게 된 게 누구 때문이야 하는 것이죠. 저는 박정희 신봉자는 아니에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걸출한 정치인을 3명을 뽑으라면은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을 뽑아요. 저는. 그 외에는 정치꾼들이야, 전부 다. 꾼은 아니더라도 그 외에는 정치적으로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이 못 따라가요. 그 후광에 의해서 전부 다 정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새 생각하는 게, 오늘 이재명이라는 놈이 감사원이 문재인한테 쇠피살 공무원 인신공양 사건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다 하고 지뢰서를 보냈더니, 문재인이라는 놈이 무례하다, 가져가라, 수령 안 하겠다 그러고, 이재명이라는 놈이 윤석열을 통해서 유신의 부활을 본다, 유신 정권의 부활을 본다, 이래서 한번 찍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저도 이런 거 찍기 싫어, 진짜. 동영상 찍기 싫어, 저는. 수입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고고TV 보시는 분들은 자율구독료와 후원을 하시고 보세요. 그리고 그 좌파 민주당 세력이, 내가 과거에 이준석을 한 2년 지원하고 또 유승민을 대선 경선 과정부터 지원했기 때문에 그 좌파 민주당 애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윤석열을 비호하고 문재인이나 이재명을 조지면은 이상한 댓글을 다는 그 너희 민주당 세력들은 다 나가, 여기서. 다 나가. 고고TV는 철저하게 보수주의자야. 이 메이지 유신이라는 것이 메이지 유신에서 갖고 왔는데, 지금 현재 제가 느끼는 지금 그 세계 그 변화를 보면은 신냉전이라고 저는 봐요. 언론에서 많이 보셨죠, 신냉전. 응? 신냉전을 누가 일으켰느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이 일으켰느냐? 아니면은 러시아와 중국이 일으켰느냐? 하는 것은 차치하고, 지금 신냉전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강한 국가가 지금 다시 부상하는 시기에 강한 국가. 응? 즉 우리의 권익과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강하게 우리가 발전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세력은 배척하고 싸워서 이긴다 하는 강한 국가가 다시 형성되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근래에 한 7, 8년, 건 10년 동안.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연성화된 연성화된 친북 친중 정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문재인 정권이죠. 그래서 보수의 입장이나, 또는 제가 보수가 아니라도 지금은 전 세계적인 주류가 강한 국가예요. 산업혁명 이래 민주화를 했고, 그 민주화 이래 지금 세계가 대혼란에 들어갔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종말이 왔다 그러고, 그러면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종말이 왔다 그러는데, 그럼 사회주의는 종말이 안 왔나? 그게 중국의 부상으로 뭐가 되는 것 같아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나 중국도 이제 우일성실하는 기세가 꺾이기 시작했고, 또 중국이 치고 내려오고, 러시아가 자꾸 저쪽 푸틴 같은 놈이 과거 영화를 갖다가 재현하겠다, 러시아 제국의 영화를 재현하겠다 해가지고 자꾸 동유럽 쪽으로 끌적거리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또 동유럽 국가들이 나토를 갖다가 가입하면 또 공격하고 이런 식이 벌어졌고 수십 년 전부터 그 푸틴이라는 놈이 말입니다. 벌써 22년 장기 집권하는 거예요. 22년 2000년도에 옐친에 의해서 옐친 그 술주중뱅기 이상한 놈한테 총리직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2020년 동안 장기 집권에 들어가고 독재가 들어가며 또 얘가 거의 종신 대통령으로 했어. 옛날에 4년 연임제를 깨고 6년 연임제를 하고 또 그 6년 연임제가 내후년부터 6년 연임제를 한다 그랬기 때문에 2024년인가? 그래서 얘는 84세까지 푸틴 이놈아는 대통령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야? 30년 장기 독재를 해요. 30년 이상은. 그리고 시진핑이라는 놈도 지금 한 10년 헤쳐먹었는데 장기 집권 시항제의 그 길을 요번에 10월 달에 열어버리죠. 걔도 장기 집권하겠다는 소리야.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있었죠. 일본 같은 경우가 아베가 8년을 집권했어요. 아베가. 그게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에 의해서 아베도 일본을 지켜야 되겠다. 과거 영화로 돌려야 되고, 해외 파병이라든가 또는 강한 군대를 육성하겠다 하는 게 아베의 꿈이었죠. 그러다 죽어버렸죠. 그리고 미국도 지금 보면은 미국 일국 체제의 경제 중심으로 재편하겠다 이거죠. 세계는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유독하게 강한 정부가 지금 없어요. 아직도 민주주의를 외쳐. 이 덩신들이야. 내가 보면은 아니 대한민국 같이 민주주의가 이렇게 만개한 나라가 없어요. 민주주의가.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이 살기에 가장 안전한 나라다. 근데 여성이 살기엔 불안한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문재인의 5년은 연성 독재였어요. 파퓰리즘과 친문과 또 북한과의 남북평화쇼, 중국의 굴정열을 하면서 친북 친중을 가는 사회주의화를 시도한 연성 독재였어요. 그래서 고고TV도 그렇고 합리적인 지성들은 문재인을 쳐야 한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을 치고 윤석열 정권을 보수해서 이끌어서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걸 그냥 민주당 좌파 그런 애들이야. 또 친북 친중 세력들이야 문재인을 흔들려 그러는 것은 맞으나 국힘 내부에서 흔들은다 이거죠. 그게 명목이 뭐냐면은 명분이 뭐냐면은 윤석열이가 나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했고 따봉을 안 줬어. 내가 대선 지선이겠는데 날 쫓아내려 해. 그 명분이야. 그래서 당내 민주주의가 없고 윤석열은 반자유주의며 반지성이다. 그거를 공격하는 게 이준석 패거리고 거기서 유승민이가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면서 메이지 유신을 말하는가? 어느 나라 국민이나 자기 나라 국가, 대한민국 또는 일본은 대일본 제국, 중국은 중화민국, 소련은 러시아의 부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도 미국의 일국 독재정체 독과점의 부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아직까지도 민주주의 하면서 양진영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가? 이게 역사적으로 말이죠. 큰 인물이 못 돼서 그래요. 그냥 자기 정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도토리 같이 나와가지고 오만 말을 다 쏟아내요. 그런 애가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과 떨거지들이 있고 국힘에서는 이준석과 유승민의 떨거지들이 있다. 국가가 위란에 처했고 또 세계적으로 이렇게 격변할 적에는 일단 한 축이라도 집권 세계라도 강하게 정치를 펴고 강하게 어느 정도 독재성이 들어가도 그것을 수행하도록 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내가 싹 돌아서는데 개혁 보수란 것도 좋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이가 여기서 망가지고 안전뱅이 레임덕이 아니라 다리 쩔르거리는 오리가 아니라 안전뱅이가 되고 탄핵을 당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세계는 이렇게 변했고 세계에선 강한 대통령을 지금 원하고 있는데 이거 왜 이러는가.
그래서 메이지 유신이란 걸 우리하고 동남아시아에서 중국, 당시에 그 청나라는 그거는 노세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빼고 변방에 위치한 우리 조선과 일본이 어떻게 변화를 됐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일본은 1850년대에 미국의 페리가 와서 미일 하친 조약을 강요하면서 그냥 국가 개방을 하고 거기서 그 당시에 사무라이들이 지배했던 그 세계에서 그냥 여지없이 미국이나 또는 영국한테 당하죠. 당하면서 거기서 나온 게 요시다 쇼인이죠. 요시다 쇼인. 다 아실 거예요. 그때 그 조국이가 죽창가를 들고 요시다 쇼인 아니고 일본 제국 어쩌고 저쩌고 할 적에 내가 요시다 쇼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일본에서 지금 가장 개항을 하고 계획을 하고 정치를 갖다가 집행을 열은 일본 개혁가 사상가가 요시다 쇼인이에요. 그래서 그 아베가 제일 존경하는 인물을 요시다 쇼인으로 삼고 군국주의 부활을 외쳤죠. 아베가 미쳤다고 군국주의, 한국 조선이 중국이 반대하는 걸 그렇게 했겠어요. 살기 위해서, 일본이 살기 위해서. 쥐들이 북한한테 위협당하고 해구를 위협당하고 중국이 저렇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팽창하는데 일본도 살기 위해서 군국주의 부활, 재무장에 들어갔고 헌법을 고치겠다는 거죠. 그리고 요시다 쇼인이 메이지 유신의 틀을 닦았고 메이지 유신을 일으켰고 그 과정은 지금 너무 좁으니까 요시다 쇼인이 일본을 갖다가 개혁하고 그 제자들이 그 대표적인 게 이토 히로부미 아닙니까? 또는 태평양 함대 사령관 이런 애들 그들이 미국 영국의 제국주의에서 침탈을 당할 적에 일본 애들은 우리도 미국 일본의 모델을 받아서 부국 강병을 하고 우리도 제국주의 나가야 된다. 그 첩받다가 조선의 침략이고 정한론이다. 물론 대만부터 침략을 했죠. 대만이 그때 청나라 소속이냐 아니냐 청나라는 자기 소속이라 그러면서 대만은 그거 우리 몰라 이래가지고 대만 침략하고 그 맛을 들이고 조선을 징벌하고 들어오면서 만주전쟁 일으키고 그죠. 또 조선 징벌하는 가리에서 러일전쟁 일으켜서 조선의 독점권을 가지고 가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일본은 지금 과거를 그리워해요. 그게 이제 일본의 극우 세력이라 그러는데 일본이 영화를 그리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요시다 쇼인 전에 그러니까 일본 에도 막부 시대도 보면은 엄청나게 사륙과 내분과 전쟁이 있었죠. 그 이후로도 지금 현재까지 일본을 보면은 일본이 1945년 종전선언 이후에 거의 민주화가 됐죠. 미국식 민주화 그때부터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서는 내분이 일어나고 천황파와 비천황파, 막부파와 비막부파들이 그냥 사륙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지들끼리 죽이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일본이 우리한테 지탄을 받고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았지만 일본이 1차 세계대전도 참여하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민주주의 고사하고 동남아시아를 정벌하고 미국까지 가면 자기들이 돈을 번다 해가지고 부국강병을 가면서 그렇죠.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렸다는 거죠. 현재의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데 그들이 다시 재무장을 하고 있다는 거고 중국도 한 30년 전, 40년 전부터 깨어나가지고 이제부터 미국 일국 체제에 도전하고 있고 다시 시황제 체제로 가고 있고 러시아 놈들도 러시아의 부활 그죠? 그 고르바초프가 무너뜨렸던 러시아 연합을 갖다가 다시 복원하려고 저게 우크라이나도 침공하고 그러는 거죠. 푸틴은 강한 제국이 지금 다시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 이러다가 저 푸틴이라는 놈이 진짜고 우크라이나에 핵 한 발 발사하면은 이거 세계 전쟁으로 비할 가능성이 되게 많죠. 이게 일촉즉발에 세계가 지금 냉전 상태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만
물론 다른 나라도 그 안에서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일본의 자민당이냐 사회당이냐 영국 같은 것도 노동당이냐 뭐 해가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일을 하면서도 국가 이익은 챙기고 세계적으로 국가가 자기 나라가 세계적으로 부상하는 거로 또는 외세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놈의 나라는 어떻게 된 게? 응? 아니 이놈의 나라는 어떻게 아직까지도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고 있어. 이 기가 차다는 거죠. 이런 식의 민주주의라면 난 찬성 안 해요. 이런 식의 보수를 개혁하는 민주주의라면 전 찬성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가 지금 경제 위기를 차치하고라도 엄청나게 지금 국제 신질서가 지금 형성이 되고 전체 세계적인 시스템이 바뀌는 과정에서 나 당대표에서 쫓겨났어. 내가 당대표 될래. 그러면서 현 정권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응? 그럼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그리고 윤석열이가 잘못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윤석열이가 실수하는 것도 있어요. 또 윤석열이가 정치를 모르는 것도 있고 정치를 크게도 못 보고 국가 아젠다를 안 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약점만 공격하고 부족한 점만 공격해가지고는 그게 나라 꼴이 뭐가 되며 보수 정당이나 보수 정권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문제가 되죠. 그 약점을 공격하는 들이 민주당이나 좌파가 진보고 또는 무당청 이런 사람들인데 그걸 갖다가 내부에서 골마 터지도록 나 당권 한번 나 당대표에서 쫓겨날 수가 없어. 나 당권하고 잡을래.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세력은 그게 민주주의인가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게 개혁 보수인가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일단은 국가가 안정이 돼야 되고 윤정권이 성공해야지 개혁 보수도 있는 것이에요. 불만 많죠. 고고티브도 윤석열이한테. 그러나 세계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박정희를 부정하며 박정희의 근현대 산업을 부정하며 박정희가 쿠데타 한번 하고 유신 한번 했다 그래서 그걸 언제까지 좌파의 먹이포럼으로 던져주면서 찬성할 거냐는 거죠. 당내 개혁 보수들은. 그들도 과거에 박정희가 창당한 이 보수 체제, 보수 당에서 헌신을 했고 그걸 갖다 기초로 살은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민주당에서 전두환은 좀 그래. 박정희가 사람을 죽였어요? 민간인을 일부러 죽였냐고. 그런 거 없다고. 전두환 같지는 않았다고. 근데 민주당 애들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삼극체제로 삼극 이상하게 그놈들을 신격화시키면서 그냥 100년 전쟁을 아직도 하고 있는데 좌우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건 국힘 내에서 민주당과 똑같은 논리로 윤석열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윤석열이 정체성 없는 건 맞아요. 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메이지 유신은 일본 애들은 메이지 유신을 아직까지도 잘했다고 그래요. 태평양 전쟁에서 지들이 패전국이 됐지만은 요시다 쇼인을 갖다가 아직도 국가 스승으로 모시고 일관되게 일본의 부활을 원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박정희만 때렸다 하면 표가 되니 그걸 보수당에서 막지도 않고 이렇게 있고 그 조갑질한 놈은 박정희 신봉자인데 박정희 정신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르는데 걔 이리 와서 어디서 와서 이준석을 빨고 그 지랄하니 치매 같아 그놈의 새끼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니 기가 차다는 거죠. 세계는 지금 강한 지도자를 원하고 강한 지도자가 득세하고 있고 세계는 강한 국가, 자국 강한 국가를 원하고 있는데 이놈의 나라는 어떻게 된 게 홈으로 때리기만 들어가. 그게 무슨 민주주의야. 그렇다고 윤석열이가 사람을 죽였냐 또는 반민주적인 시책을 폈냐 그것 하나도 없어요. 윤석열이 그런 걸 몰라요. 지금 유럽 같은 데 브라질 같은 데 보면은 남미 같은 데 보면 남미 같은 놈들은 다 좌파 천국이 됐어. 룰라 같은 놈이 이번에 또 대통령이 된다 그러잖아요. 확률이 많다 그러잖아요. 좌파. 남미 그것들은 다 좌파 정권이 잡고 또 저 유럽 도들은 극우 정권도 나오고 극자 정권도 나오고 영국의 토르스 같은 애
트러스 같은 거 여성 정치인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고 대혼란기라고. 그럼 이 나라에서만큼은 기준을 세우고 정권을 지키고 그거로 정책적인 선불 보고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는 게 우선이지. 뭐 여기서 당내 민주주의를 들고 나오는지 그거는 정치 전 역사나 그 파노라마가 있다면 정치 파노라마 요만큼의 때만큼도 안 되는 걸 갖다가 이렇게 침소봉대해 가지고 윤석열 죽이게 들어가니 전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지금 세계 엄청나게 지금 심각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